기된 다자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산과 글이 쓰여져 있는 건 세금으로 바치라.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거기서. 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반격을 한 거예요. 반격적으로서 다윗의 자손 문제를 제기하고 저들의 입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지니는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21장에서 얘기한 것의 연장선으로서 언급되는 두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장에서 21장에서 뭐 했어요? 두 아들 비유 있었잖아요. 두 아들. 그 아버지가 포도원지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큰아들한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버지는 작은아들한테 또 갔잖아요. 그래서 작은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갔나요? 뉘우치고서 갔어요. 큰아들은. 근데 작은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작은아들은 간다고 해놓고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해버렸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다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큰아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했냐, 작은아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했냐 그랬을 때 뭐라 하겠어요? 큰아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리고 혼인잔치 그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천국에 대한 거잖아요. 그 포도원은 뭐라 하겠어요? 지난번에 9장인가 10장인가에서 19장인가 20장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도원지기 20장이네. 거기서 교회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일꾼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응?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응? 두 아들의 비유와 오늘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배척.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제가. 그런데 앞에 두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요?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자기 의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무에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불이행했다는 거예요. 앞에 비유에서는. 그런데 그 21장에 나왔던 비유와 여기와 좀 다른 게 뭐예요? 여기서는 천국에 대한 거. 여기서는. 거기서는 불순종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장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거고,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의무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불순종이고 불이행이지만, 불복종이지만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거, 성령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거예요. 은총에 대한 거. 여기 이 비유에서는. 왜 그래요? 여기서는 초대받은 자들이잖아요. 초대받은 자들. 여기서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초대받은 자. 자, 그러니까 뭐예요? 초대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구원의 은총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며 구원의 은총을 인간들에게 내려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했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큰 잔치의 비유가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총을 이 초대받은 자들이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은총을. 아까 우리 신라호텔과 이거 얘기했잖아요. 저 트럼프 대통령 거기와, 응? 초대받은 자들. 초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혼인잔치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절한 자들을 지금 일컫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을 했다. 거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을 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을 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소수의 민족, 그러니까 아주 인구가 적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영접을 하고 구원받아 그 복음을 전 세계 민족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거절을 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혼인잔치라는 거는. 혼인잔치에 너희들 초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 소수의 민족을 택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다는 건 뭐예요? 초대를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를 영접을 하고 나를 믿고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왕국의 복음을 전 민족에다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척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았다.
도리어 내가 보낸 종들을, 어떤 종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해서 여기 1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이 비유들로 말씀하시니, 하늘의 2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3절에 뭐라겠어요?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소를 잡았대요. 근데 뭐래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으나,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이미 초대받은 자들이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해. 가볍게 여겼다. 그것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 길로 갔대요. 인간의 의지대로 그냥 나는 너 필요 없어 하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장사하러 갔고 농사하러 갔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6절에서 남은 사람들은 그 초대장을 갖고 간, 부르러 온, 초대를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제 초대 결혼식장이 열리니까 와서 혼인잔치 참석하세요 하라고 간 사람을 갖다가 죽였다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그 죽였다는 거는?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대언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으로 말하자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수데반을 죽였지요. 또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지요. 또 누구를 죽였어요? 구약의 그 대언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말을, 호세아의 말을 거절을 했고, 엘리야의 말을 거절을 했고, 엘리사의 말을 거절을 했고, 엘리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수십 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 때 갈멜산의 대적 그 전투가 그거잖아요. 갈멜산의 전투가 있기 전에,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생도들을 막 죽였잖아요. 생도들 50여 명을 막 죽였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의 종들을 죽였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 말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임금의 아들은 여기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메시아는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떻게 나와요? 신랑으로 비유되잖아요. 예수님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결혼식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휴거가 됐을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을 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걸, 우리가 그 연습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잖아요. 주일마다. 수요일 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게 앞으로 있을 혼인잔치의 예비란 말이에요. 예비. 그거 있잖아. 무슨 각 나라에서 무슨 행사 하려면 리허설 하잖아요. 리허설.
리허설이 뭐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리허설이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혼인잔치가 이뤄질, 그거 리허설인 거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게 다 리허설인 거예요. 앞으로 천국에서 있을 영원한 그 예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린다고 나오잖아요. 그 12 사도와 그 뭐예요, 또 24 장로 나오잖아. 24 장로, 그게 그거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아들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다. 응? 그리고 종종 어떻게 나와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잔치에서 이 비유는 뭐예요? 초청에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응? 너희 민족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작은 소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나 돼요? 800명. 아니, 800명, 아니, 800명, 800만 명. 전부 따져봐야 지금 한 1600만 명. 해외에 흩어진 것까지 치면 정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80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민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의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을 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 뭐예요? 복음 전도에 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고 전도 나가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집에도 찾아와 갖고 예수 믿으라 가고, 요새 뭐 신천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는 불교에서까지, 절에서까지 전도를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아니, 구원이 없는,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신천지, 그런 불교에서까지 전도를 나온단 말이에요. 죽음의 종교인 불교에서까지 전도를 하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왜 전도를 안 하냐고, 왜 예수님을 거역하냐고요. 응? 5, 6절에서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도하는데, 선포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 그 말인 거예요. 완악한 심령으로 거듭나지 안 한 그런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왜 달려가냐. 복음을 받아들여라. 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받아들여 영접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절에서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잖아요. 응? 그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들, 즉 종들을 죽였다고 6절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6절.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6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초대했는데, 초대한 날, 이제 오늘이니까 와서 참석해라 했는데, 그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오찬을 준비해 놓고 너희들을 불렀는데 안 왔다. 응? 도리어 내가 보낸 파수꾼을, 내가 보낸 종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의 종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응? 오찬을 준비하고 너희들을 불렀는데 죽였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3절, 1절부터 3절에서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혼인잔치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오찬을 준비했으니 와서 먹어라. 이 오찬이 뭐예요? 오찬이 여기서 이 오찬이 단수가 아니에요. 헬라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복수도 나와요. 복수도. 그 헬라어에서 원문에 보면 아리스톤은 단수예요. 한 끼, 한 번 먹은 거. 근데 지금 여기서 혼인잔치 1절부터 5절, 아니 3절까지는 뭐냐면 그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가무스도 나와요. 가무스. 헬라어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 지금 이 비유에서 가무스, 복수예요. 복수. 이거는 뭐예요? 이어졌다는 거예요. 복수. 수시로 열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 얘기는 뭐예요? 며칠 동안 종들을 보내서 오찬을 준비했으니 먹자. 끊임없이 보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을. 행사가 며칠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타난 오찬은 며칠 동안 열린 잔치의 시작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갈 그런 잔치, 끊임없는 잔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여기 가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졌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돌아간 거, 이방으로. 그래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90%가 예수를 안 믿어요. 90%도 넘어요. 한 5%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안 받아들였다잖아요. 지금 종들을 죽였다잖아요. 배척했다잖아요. 거역했다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 민족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구라파를 통해서, 아메리칸을 통해서, 동양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이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서 지구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 이제부터 난 어디를 간다? 아시아로 간다겠어요. 아시아로. 이방 민족에게도 간다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이거 다 하고 넘어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지금 시대는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도 돌아갔으며 그때부터 사도행전부터 그래갖고 지금의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8절에 보니까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에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와 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이 초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 종족을 죽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싹 썰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그 왕이 그 임금이 그 종들을 그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큰 길로 나가서 사거리로 가서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다 초대해갖고 내 잔치를 준비했는데 다 채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11절에 뭐래요?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임금이 자기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들을 죽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종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대요?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살인자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죽여버렸어. 자기의 초대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갔는데, 알리러 갔는데, 한 사람은 농사쳐도 가고 한 사람은 장사쳐도 가고 그 나머지는 이 사람들을, 이 종을 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이런 괘씸한 놈들하고 분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완전 싹 쓸어버린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 에이펙, 경주 에이펙을 마치고 난 뒤에 이재명과 합의를 했는데 그게 핵 잠수함 건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 잠수함. 핵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인데 이걸 우리나라가 소유하는 걸로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소원을 이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말짱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진 카밍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진 카밍스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건조하게 된다. 한국 혼자 건조하게 되면 핵심 부품 기술이 다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건조하게 하고 소유는 미국이 하게 되는 거. 자, 그러니까 한국이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건조하게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한국에서 또는 그 태평양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핵 추진 잠수함이 나타나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개념이지 한국에 핵 잠수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 해군 참모총장 데릴 카우들 제독은 도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이 바뀌겠지만 실제 전력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 추진 잠수함이 연료 보급 없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글로벌 전략 자산이고 중국의 조선 능력에 대응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투입되는 삼각 조선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한국 단독 건조, 한국이 단독으로 이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속도, 보안, 기술 측면에서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미 해군은 중국의 조선 군사력 확대에 큰 압박을 받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카우들 제독은 한국과 일본의 조수소를 연계해서 미 해군 전력을 빠르게 확충하는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직접 방문해서 이 구조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한국의 핵잠 승인이 마치 한국이 독자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미국이 사용할 핵잠 전력을 한국, 일본 조선소에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이 사용할 핵 잠수함 전력을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서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핵 잠수함 승인은 맞지만 한국이 독자 소유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악관의 팩트시트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것은 사실인데 핵연료 공급, 핵심 기술 이전, 독자적인 보유권 같은 실질적인 요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핵 잠수함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것은 핵 연료 그리고 원자로 통제 시스템이 모두가 미국의 손에 있고 IAEA 감시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카우들 제독이 한국과 일본에서 논의한 핵 잠수함 프로그램 역시 한국 핵 잠수함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닌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품, 블록, 모듈, 선체를 생산하기 위한 글로벌 생산 라인의 확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완제품 핵 잠수함은 미국에서 조립이 되고 한국과 일본은 단지 부품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완제품 핵 잠수함은 미국에서 조립이 되고 한국과 일본은 부품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핵 잠수함은 기밀 중에 기밀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의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거나 중국 하청 구조, 또 기술 유출 위험은 미국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일본,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삼각 감시, 감독, 생산 체계를 설계했고 일본을 감시자 역할로 한국에 넣어서 조선을 간접적으로 감시하도록 한 겁니다. 자, 한국은 선체, 블록 같은 대규모 조선 능력은 담당하지만 보안, 품질, 감사는 일본이 맡고 최종 통제는 미국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한국이 독자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실제 구조에서는 한국이 소유권을 갖는 영역은 없고 한국에 부여되는 것은 제한적 사용권 정도에 불과하다. 제한적 사용권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미 대중 정책이 크게 흔들렸고
이재명 정부는 친중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 미국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핵 잠수함은 30년 이상 이어지는 초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을 안전장치로 끌어들여서 한국 단독 건조를 차단하고 전체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낮고 정보 보안 체계가 강하고 미국 규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통제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구조를 통해 생산 속도, 보안, 품질, 기술 보호, 그리고 중국 리스크 차단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직접 감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 감시하지 않고 항상 제3국가를 끼워 넣어 감시 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오커스에서는 영국이 호주를 관리하고 나토에서는 독일이 동유럽 장비 규격을 감독하고 미일 동맹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과 레이더 체계를 검증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국 핵 잠수함 협력 모델 역시 동일한 구조이고 일본을 감시자로 세워서 한국 조선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한국 핵 잠수함 승인은 외형적 표현에 불과하고 실제 내용은 미국이 사용할 핵 잠수함을 한국, 일본에서 분업 생산해서 미국이 조립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한국의 핵 잠수함 소유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핵 잠수함 승인이라는 표현을 소유로 둔갑시킨 것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적 포장지일 뿐이고 실제 구조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핵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될 것이고 명확하게 못 박은 부분입니다. 이는 핵심 기술, 원자료, 지식, 통제 시스템, 그리고 핵연료 관리 등의 모든 핵심 요소가 미국이 통제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이 만든 것은 완제품 잠수함이 아니라 부품과 블록과 모듈과 성체 등의 생산 분담 역할에 불과한 겁니다. 즉 한국은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사용할 핵 잠수함을 위한 하청 생산 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잠 보유, 소유라는 주장은 외형적 포장이고 실제 본질은 한국, 일본 조선소를 활용한 미국 핵 잠수함 전력 확충 프로그램이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한국 단독 건조는 애초에 허용되지 않고 최종 조립과 소유권, 운영권은 모두 100% 미국에 기속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고 일본과 공동으로 생산하면서 일본의 감시를 받고 미국의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구도는 미국이 설계한 전략적 생산 시스템이라고 진 카밍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하청 라인이고 부품을 생산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미국에 갖다 주면은 미국이 일본과 감시하에서 한국의 역할을 맡게 되고 그래서 한국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100% 소유하고 그래서 작전을 할 때마다 미국이 그걸 통제하게 된다. 한국의 상황이 생기면 한국에 운용할 수 있는 잠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자, 이게 그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 정부가 떠드는 것은 항상 교차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또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과장되고 엉터리 보도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정부가 떠들었던 핵 잠수함 보유의 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이 만들어서 미국이 보유하는데 한국이 생산 하청 기지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